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문학사 15번째로 도연명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도연명의 시와 산문 작품 중에 인상 깊은 것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최근에 안 하기로 결심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 배울 도연명의 생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죠. 도연명의 이름은 잠이고 자는 월량, 호는 연명 또는 별호로 오리선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양이라고 하는 지금의 강서 구강시에서 출생했습니다. 조부와 부친이 모두 태수를 지낸 관료 가문이었지만 어릴 때 아버지를 잃은 후로는 계모마저 떠나가자 고아로 자라면서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성장했습니다. 29살 때부터 관직 생활을 하였는데 고향을 떠나 지방을 전전하며 지방 관리를 맡았지요. 41세 때에는 팽택령이 되었습니다. 도연명이 팽택령에 있을 때 도연명의 상사가 모욕적인 은사로 공격했다고 하죠. 도연명은 마침 배다른 동생 정심의 부음을 듣고 장례를 구실로 삼아 관직을 버리고 귀양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얘기가 바로 이 불위 오두미 전료이죠. 5마리 쌀, 복록 때문에 허리 굽히는 짓은 하지 않겠다 이 뜻이네요. 작은 이익을 위해서 불의에 몸을 굽히는 불의에 순종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지조 있는 태도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도연명은 다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전원 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다가 63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지금도 강서성 여산 서쪽 구강현에 가면 도연명 기념관이 있습니다. 원래 구강현 남쪽에 있던 도연명 묘지 옆에 있던 사당을 이쪽으로 옮겨오고 중수하여서 기념관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이 강서성 구강시에 갈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들러보길 바랍니다. 도연명은 불우한 생활을 보냈지만 시인으로서 중국 문학사에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전원시는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쳤죠. 당시 동지는 귀족들이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향락만 추구하던 시기였죠. 정치적으로 뜻을 얻지 못한 문인들은 산림이나 고향에 숨어서 현악, 청담, 불교 등 형이상학적인 학문에 심취하고 있었습니다. 도연명은 고향에서 전원 속의 삶과 즐거움을 담담히 노래하는 전원시를 창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원시는 청신하고 맑은 시풍으로 중국의 시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후에도 많은 시인들이 전원시를 창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연명의 작품들을 몇 가지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죠. 귀전원과 오수는 406년 도연명이 전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전에 관직했을 때와 대비한 새로운 삶과 자족하는 마음을 자연스러운 기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원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전의 사륙별려치와 비교하면 대꾸와 정보도 많지 않고 평담하고 자연스러운 서술과 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는 주제와 사상까지 대표적인 전원시 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는 직접 농사일을 하였던 도연명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었기에 더욱 농사일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도연명의 귀전원과 제3수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种豆南山下，草盛豆苗稀。晨兴理荒秽，带月荷锄归。道下草木长，夕露沾我衣。衣沾不足惜，但是愿无违。 귀전원과 제3수의 내용은 도연명이 콩을 심어서 콩을 가꾸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김을 매느라 이른 새벽에 나가 저녁 달빛이 비출 때야 겨우 돌아올 수 있었죠. 그렇지만 힘든 노동도 아랑곳 없이 다만 농사가 잘 될 것만 걱정하는 진실한 농부의 마음이 도연명을 통해 잘 표현되었습니다. 도연명은 전원 생활에 익숙해진 후 하루 일과를 술과 함께 정리하며 여유자적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술에 기탁한 음주시 20수를 남겼죠. 서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가하게 살다 보니 기쁜 일이 적고 거기다 가을밤이 이미 길어졌다. 우연히 좋은 술이 생겨 저녁이면 으레 그것을 마신다. 내 그림자를 돌아보며 혼자서 다 마셔버리면 어느 틈에 또 취한다. 취해버린 후에는 곧 몇 구절을 쓰고 혼자서 좋아하고는 했다. 자연과 함께 술을 즐기며 글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는 도연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음주시 중에서도 제5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한번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죠. 饮酒陶渊明。结庐在人境，而无车马喧。问君何能尔？心远地自偏。采菊东篱下，悠然见南山。山气日夕佳，飞鸟相与还。此中有真意，欲辨已忘言。 음주시 제5수 중에서도 채곡 동리하 유연견 남산 이 구절이 가장 회자되는 명구이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초가에서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를 따는 모습입니다. 허리를 펴니 문득 멀리 남산이 눈에 들어오는 이 광경은 전원생활의 즐거움과 정취를 이 두 구절에 그대로 담아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물화일체의 경지를 터득한 천하의 명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참뜻이 있으니 따져 말하려다 이미 잊었다. 이것도 역시 도연명의
물화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연명의 전원시와 음주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특징을 간추려 말하자면 주로 전원과 일상생활의 소박한 이야기들이 제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소박한 이야기들을 소박한 언어로 기교를 부리지 않고 솔직하게 서술하는 것이 도연명의 전원시의 특징이죠. 소박한 제재를 소박한 언어로 자연스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도연명의 진솔한 정감과 자연과 함께 여유 있는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조탁한 흔적이 없는 유유자적한 품격과의 정취는 내용과 문체가 함께 어울려서 비로소 전원시의 품격을 완성했다고 하겠습니다. 도연명은 자신의 철학을 생활화한 진정한 전원시인으로 평가받습니다. 도연명의 전원시가 거둔 문학적 성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오원고시를 완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원고시를 쓴 사람들은 많지만 도연명이 전원시를 통해서 전원에서 체득한 삶의 이치를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오원고시의 서정성과 예술성을 단연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원문학이라는 문학 영역을 개척하였죠. 농사와 농경을 단순한 소재로 삼지 않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느꼈던 진솔한 체험을 담음으로써 전원과 자연에 대한 솔직하고 직접적인 감성들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원은 중국시의 중요한 소재와 제재가 되었죠.